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은 바로 제게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 물론 제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야 온전한 꾸러미가 완성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지요. 저는 엄마의 얼굴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저를 낳으시면서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워낙에 딸 바보였던 아버지는 제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로 인해 엄마의 빈자리는 그다지 크게 느끼면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나도 엄마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지요. 어렸을 적 친구들을 보며 가장 부러웠던 것은 지금은 거의 하지 않지만 손톱에 봉숭아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이면 통과 의례처럼 손톱에 빨간 봉숭아물을 드리고 했었는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랑 같이 많이 드리기는 하더라고요. 부러웠고 저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아버지에게 봉숭아물을 함께 드리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위안이라도 삼고자 봉숭아물을 드린 친구들에게 우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게 그지없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조리 손톱을 보며 누가 더 빨갛다 자랑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거 알아? 만일 다치게 되면 봉숭아물 드린 사람은 손톱을 뽑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왜인 줄 알아? 바로 마취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니들은 절대로 다치면 안 되겠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죠. 엄마의 빈자리를 빼곡하게 아버지가 채워주고는 계셨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엄마를 그리워하고 원하기는 했었나 봅니다. 한 번은 철없게도 아버지에게 엄마를 만들어 달라고 졸라댄 적도 있었습니다. 왜 남들은 다 있는데 내게는 없는 거냐며 나도 엄마의 품에 꼭 안겨서 엄마 냄새를 맡고 싶다고 하면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정말 슬퍼 보이셨어요. 괜히 이야기를 했나 싶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속으로 얼마나 다짐을 했었는데 왜 자꾸 까먹는지.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처음도 끝도 바로 엄마라고요. 난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물론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딸을 위해 좋은 엄마를 만들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빠 생각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아빠가 다른 엄마를 만들면 토라질 게 분명해. 언젠간 아빠도 엄마를 만나게 될 텐데 아휴 엄마가 삐지면 정말 무섭거든.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은 만들면 안 되지. 우리 딸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잘 아는데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지만 새로운 엄마를 만드는 그 일만은 아빠가 못 들어줄 것만 같아. 그리고 엄마가 아빠의 마음을 다 차지해버려서 다른 사람 들어올 틈이 없어.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진심으로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셨고 그리워하셨습니다. 평생 저만 보시며 혼자 계시다가 지금은 엄마를 만나러 제 곁을 잠시 떠나 있으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결혼하고 6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인사를 못 드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이 지금도 천추의 한이 되기는 합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정신을 놓다시피 했을 때 그래도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저는 힘을 내야 했습니다. 제 본 가족들은 모두 떠나버렸지만 새로운 제 가족들이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같지 않게 결국 저는 제 가족을 제 손으로 잘라내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법정 다툼도 불사하며 산산조각을 내어버렸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바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의 반송장이 되어 있는 제게 시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물론 저를 걱정하셨고 제 끼니를 챙겨주시며 얼른 기운을 내라는 독려를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다른 속내를 내비치셨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 다정하게 안아주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순진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너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가신 분은 가신 분이지 않니? 그리고 그곳에서 두 분이 죄화하시면서 분명히 네가 잘 살고 있는지 사랑받고 예쁨을 받고 있는지 내려다 보실 거야. 아무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내가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떠나가신 그분복까지 더 해줄 테니까 이젠 나를 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로 어머니로 생각을 하렴. 나는 진짜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 자식이고 딸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얼른 기운 차리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얼른 기운 차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저 또한 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저도 더 잘할 테니 앞으로도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요. 고부간에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누워있고 기운 없는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음식을 싸다 주셨고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고 그래도 그간 내가 헛살았던 것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할 때쯤 시어머니는 제게 또다시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이제 엄마랑 딸 사이가 맞지? 아유, 나도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엄마랑 딸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니? 안 그래? 그래,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너도 잘 알고 있지? 네 시아버지 식구들이 그동안 날 왜 무시했었는지. 시집 올 때 해온 것 하나 없다고 무시하고 진정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아무튼 나는 그렇게 서러움 많이 받았었어. 얼마 전에도 네 시아버지한테 신나게 깨졌잖니? 아니 글쎄 너랑 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찌나 울분이 터지던지. 사돈은 돌아가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뭐를 해줬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 나이 먹으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점점 억지만 쓰는데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이런 말을 들어야겠니? 서럽고 내 처지가 비참해서 확 그냥 어떻게든 하고 싶더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내 길을 좀 세워주면 안 되겠니? 말 맞다나 부모 복은 없어도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 복은 있다고. 떵떵거리며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래.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중에 얼마만 내 이름으로 돌려주지 않을래? 절대 그 돈에 손은 안 댈게. 그냥 내 앞으로 이렇게 유산이 있다. 하나 있는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래. 해줄 수 있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진짜로 그동안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인간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대단한 유산을 남기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수준에 넘치게끔 꽤나 되는 유산을 남겨주시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은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한 저를 붙잡고 하실 말씀은 분명히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당시 제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제 결론이었죠.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급한 거 아니니 천천히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답변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천천히 생각을 해달라는 말과는 달리 매일 제게 전화를 하시고 찾아오셔서 결론을 내렸냐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생각의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생각을 하는 거냐며 불편함을 내비치시더군요. 더구나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슬슬 말을 흘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조금의 유산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떠하냐라며 저의 빠른 결정을 채근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참 잘하시잖아. 그리고 말 들어보니까 그냥 자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고모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를 좀 하대해. 그게 다 못 배우고 없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무시를 당하는 건데 당신 항상 이야기하잖아.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건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해? 예전에 우리 귀염둥이 같았으면 벌써 어머니의 이름으로 돌려드렸을 것 같은데. 목돈 생기니까 우리 귀염둥이도 욕심이 나나 보구나. 남편은 저를 달래고 싶거나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마다 애교를 부리는 것처럼 귀염둥이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 시어머니 일에 저를 귀염둥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남편 또한 시어머니 의견에 동조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 6년을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냐를 뒤돌아보게 되었지요. 모든 일들이 맞물리면서 그때 왜 나는 그렇게 행동을 했지? 왜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들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혼을 했을 때 시부모님의 사이는 정말 좋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제 앞에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는 했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발언들이기는 했습니다. 가끔 화가 나시면 시어머니께 밥그릇을 던지기도 하셨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조차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시아버지가 식탁을 내리치셔서 금이 가는 일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쩔쩔매셨고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왜 시아버지는 저렇게 무서운 분이실까? 왜 약한 여자를 저렇게 힘으로 다루려고 하실까 하며 시아버지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원래 좀 그러셔. 어머니를 아랫사람처럼 생각을 하시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봐왔었는데 전 연세가 잡수시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그 대단한 기세는 죽질 않네. 우리 어머니 참 불쌍한 사람이야. 평생 아버지 밑에서 벌벌 기면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옷 한 벌, 로션 한 번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 우리 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여자의 입장이 되어서 불쌍하게 좀 봐주라. 어머니가 자기한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신혼 초부터 잘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기에 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던 것이었죠. 한두 번 제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살 때 시어머니 연세에 맞게 사서 보내드렸고 살뜰하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이야기도 자주 했지요.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마음만 받아도 된다고 초창기에는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제게 편안하게 이것저것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이만큼 편안해지시는 거구나 하고 흐뭇해하며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을 구매해 드리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제가 편해도 너무 편해지신 건지 시어머니는 물건 구매뿐이 아니라 제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항상 돈이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이 남편의 외가 이야기였습니다. 친척 중 결혼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급하게 이야기를 하시며 제게 돈을 빌려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입도 뻥긋 못하는 신세라고 하시면서요.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자매들끼리 소소하게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제가 대신 내주기로 바라셨어요. 10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었기에 그리 해드리겠다 했는데 너무 자주 부탁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떤 대접을 당하면서 사시는지 잘 알았기에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마음에서 시어머니를 배려해드렸건만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일쑤였습니다. 돈을 빌려 가실 땐 분명히 며칠만 사용하신다고 했었는데 한 번도 약속된 날짜에 돌려주신 일도 없고 만일 갚지를 못하시겠으면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단 한마디 언급을 안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만 혼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면 바리바리 반찬을 싸가지고 그것도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며 저희 집을 찾아오십니다. 남자가 들어도 무거운 정도의 짐을 들고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했을 때에 맞춰 오시는데 웃는 얼굴에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참 여러 번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남편에게 제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여지없이 제게 그러더군요. 나도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은데 어머니가 빌려가신 돈을 갚지 않으시네. 혹시 잊으신 걸까? 오늘 얼굴을 봤는데도 전혀 말씀이 없으셔. 오늘 어머니가 힘들게 가지고 오신 반찬으로 밥 잘 먹고 즐겁게 보냈으면서 당신은 돈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갚으시겠지. 우리 어머니를 못 믿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냐? 미안하니까 자기한테 면목 없으니까 오늘 바리바리 힘들게 반찬들 싸가지고 오신 거 아니야. 당신까지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야?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신경 쓰이면 내가 갚아줄게. 도대체 어머니가 가져가신 돈이 얼마인데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부탁하지 않았어? 우리 어머니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같은 여자로서 당신은 우리 엄마 같은 삶이 안쓰럽지도 않아? 매번 저런 식이었습니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어머니는 약하고 여린 모습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동정의 표를 얻어가시고는 했죠. 그런 기간은 결혼 생활 내내 지속이 되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안 되었다, 며느리한테도 대우 못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항상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를 보문단지로 생각하시며 엄청 귀하게 여겨주신다고요. 자그마치 6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보물단지가 되어 귀함과 사랑을 받았었는데 점점 그 사랑과 귀함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저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담이 되는 금전적인 요구만을 해 오셨다는 것을요. 마치 보물단지에서 보물을 꺼내 쓰듯 말이지요.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 입출금 내용만 따져보아도 약 6천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빌려드린 돈이 말이지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요구하실 때마다 사들인 물건들 값까지 따지면 그 값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제는 제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본인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제게 약점으로 작용했던 시어머니의 불행한 삶을 빌미로 말이지요. 시어머니나 남편은 얼른 제게 결정을 하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를 주저했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남편과도 만약 아버지의 유산권에 대해 말을 할라치면 바로 말을 끊어버렸고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엔 거의 협박조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외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내 마음을 눈치채고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기대감으로 남편이 이야기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남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의 친가 쪽 어른들이 하나같이 앉아 계시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웃으면서 머뭇거리는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친척들에게 인사를 한 뒤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제 표정이 굳어져 있을 것이 뻔했기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줄도 모르겠고 분명 남편과 둘이서만 식사를 하는 줄 알았었는데 완전 봉변을 당한 것이었죠. 한참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깜빡깜빡 눈짓을 하시는데 왜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저는 멀뚱히 쳐다만 봤는데 친척들을 향해 큰 소리를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식사는 우리 아들이 대접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들 모르고 계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이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었어요. 물론 제가 부족하니 그랬겠지요. 그런데 아들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니 글쎄 며느리 복이 더 있더군요. 이번에 며느리가 제게 크게 한턱 쏜다고 합니다. 어디 쪽 빌라였지? 아무튼 서울 쪽에 우리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그걸 시어머니인 제게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네요. 나는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아니라고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다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대우받고 삽니다. 다들 부러우시죠? 순간 저는 너무 놀랐고 친척들과 시아버지까지 모두 다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냐는 눈빛으로 말이지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네요. 어쩜 저런 식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저를 궁지에 모실 수가 있는 건지 제 뒤통수를 때려도 너무 세게 후려치시더군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남편을 한번 째려본 뒤 바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에 온 뒤 기가 막혀서 한숨만 크게 쉬고 있는데 이내 남편과 시어머니도 저를 뒤쫓아 오셨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오해를 하지 말라 하시면서 계속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뿌리치자 결국엔 속내를 드러내셨죠. 내가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생활들이 있고 나눴던 정들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너 돈 몇 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네가 가장 잘 알지 않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체면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렇게 친척들 탁 앉아있는데 벌떡 일어서서 나가면 내 면이 어떻게 되겠니? 나 정말 너무 섭섭하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시어머니는 남의 선한 감정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본인의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으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모르시는 것도 아니겠죠. 그동안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으니 이번에도 만만하게 좀 타 잃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빌려드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돈 단 한 번이라도 제게 갚으신 적 있으세요? 항상 약속 날짜 어기셨고 단 한 번도 제게 갚지 못하는 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아버지 유산인가요? 절대로 그 돈 쓰지 않을 것이니 믿어달라고요. 어머니 입장이면 그 말 믿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 체면은 제가 세워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그 일도 아닌 바로 어머님 스스로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게 이런 요구하시는 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도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서 도와드리고 싶었고 제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어머니는 양심이 없으신 분이었고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저를 이용만 하신 것 같네요. 어떻게 친척들 앞에서 공표를 하는 방식을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저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치실 수가 있냐고요. 제 아버지 유산을 어머님 이름으로?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옆에서 남편도 한입 거들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한다고요. 평생을 싫은 소리 들으며 구박받고 사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냐고 저를 비난하더군요.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 가면 시어머니한테 양심이 없네, 며느리를 이용했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선을 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뜻을 정말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당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나도 화낼 줄 알아. 우리 어머니한테 가려서 말 못해? 어디 감히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해? 모자가 눈이 뒤집힌 건지 아니면 정신에 이상이 생긴 건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맥락을 잘못 잡고 있는 남편도 한통 속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게 손질이라도 할 듯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네가 지금 어디서 감이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사실 아니야? 너나 어머니나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니? 헤아리기는 뭘 맨날 헤아리라고 하는 거야? 정말 어머니 속에 뜻이 있기는 하니? 진심으로 너는 알고는 있는 거야? 맨날 나한테 돈 빌려가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너한테 요구한 적 있어? 네 지갑 벌리게 한 적 있냐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유산을 탐내? 차라리 참사한테 방앗간을 맡길게. 보자 하니까 누굴 쑥맥 바보라 하니? 네가 화낼 줄 알면 나도 화낼 줄 알고 나도 억울한 게 뭔 줄 아는 사람이야. 모자가 쌍으로 배신을 때리는구나.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고 가릴 것도 하나도 없거든. 이렇게 이용만 당한 지난 세월들이 아까울 뿐이야.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라고. 처음엔 법정 다툼까지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은 선물이라 치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입금했던 내역들만 쭉 뽑아서 남편에게 건넸지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시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달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돈부터 해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뽑은 내역서를 쭉 보더니 갑자기 박박 찢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증거가 있냐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용돈조로 드린 돈을 어떻게 융통해간 돈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오히려 제게 양심 없다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다. 아버지가 제게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에게는 돈이 먼저였더군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해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정말 호투로 본 게 맞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바보 같고 당하기만 했어도 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아무런 기록도 없이 빌려주었을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개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린 마음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착취당해왔던 모든 자료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게 했던 지속적인 시어머니 압박은 문제가 되었고 더군다나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행동을 해왔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점차 불리해지자 남편은 그제서야 슬쩍 발을 빼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문제지 남편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제게 이혼을 요구할 조건이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혼 안 하면 더 뜯어먹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 거니? 너는 끝났어. 그동안 나는 너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어. 어머니가 왜 그러고 사시느냐고 고민이 된다고. 그럴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니? 그냥 이해를 하라고 했고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아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 감정은 일체 생각도 배려도 안 해주고 말이야. 배우자가 아내의 힘든 것을 방치하는 것 또한 부당한 대우에 속한다고 하더라. 그 말은 곧 나를 홀로 두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방치한 게 너의 문제고 죄라는 거야. 적어도 네 자식한테 좋은 걸로 기억되고 싶으면 이제 알아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니? 남자가 돼서 찌질하게 왜 이래? 처음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비실비실 쭉정이 같은 것만 남았대? 불쌍한 네 엄마랑 천년만년 서로 도와가면 잘 살아봐. 그리고 평생 그렇게 남한테 비비면서 기생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 난 이제 그곳에서 발 뺄 테니까. 유능한 변호사였는지 몰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 쓰디쓰게 눈물을 흘리며 저를 째려보던 모자는 저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다 못해 어쩜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제발 제 아이가 저런 나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주변에 짐승 같은 인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